자, 이런 와중에 주한 영국 대사가 문 대통령을 접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사에는 이게 잘 없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 사저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평산마을 극우 확성기 차량이 틀어대는 그 뽕짝 음악도 막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크룩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재임 중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에 매우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 영국에 보다 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34조 원 퍼준 윤석열도 있는데 왜 기후변화 얘기를 하려고 영국 대사 전임 대통령을 찾아갔을까요? 저기서 이뤄진 얘기는 절대 기후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34조를 퍼줬는데 조건 없이. 뭘까? 사실 이게 저는 영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워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근데 전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네. 왜냐면 영국은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북한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불과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유태자본들이 지금 북한을 노리고 북한에 발 한번 펴보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뿌려왔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본격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여왕이 먼저 가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먼저 가냐, 네, 여왕이 먼저 가냐, 우리가 그 내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그만큼 영국은 북한을 일종의 앞으로 이 영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투자처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유대 자본이 영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개방이 훨씬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영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왔다는 거는 현 정부를 통해서는 북한하고 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기시다가 북한하고 손을 잡는 그림을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쿠바랑 손을 잡고 있지만, 일본이 대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미국이 뒤에서 잘한다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영국이 찾아간 거는 지금 저대로 놔두면 일본 자본 또는 미국의 배후에 있는 어떤 일본 세력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잠식당할 위기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안에서 그동안 지난 한 5, 6년 동안 같이 궤를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종의 대안을 찾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가볼 일이 없는 거예요, 좀. 굳이 저까지. 응? 저는 이 안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뭔 얘기를 했다고 말할 양반도 아니고 또 나서갖고 그럼 내가 한번 갔다 올게요. 이랬을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우회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든지 어떠한 노선의 방향을 얘기해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조카탈 같이 생각하는 그 여정이가 있는데, 여정이 쪽 라인을 통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뭐 어떨까요? 라는 정도의 어떤 충고나 제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정확하게 1년 전쯤인가요? 미국 대사도 우리나라에 한번 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었죠. 북한하고 뭔가 특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러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영어로 쳐도 나오니? 나오지 않을까? 네. 안 나오는구나. 그때도 가긴 갔었어요. 네, 그때도 작년 5월에도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저는 좀 해봐요. 지금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일에 그 남북 관계를 열어줄 특사를 제안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북한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박지원이 1순위로 많이 꼽히기도 했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랑 박지원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측의 메시지를 갖고 가든 미국 측의 메시지를 갖고 가든 아니면 이 김건희가 나서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불대든 어쩌든지 간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북 특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임종석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박지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태영호는 더더욱 못하겠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면 윤석열도 또는 김건희도 어느 정도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의 방식을 상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빌어야지 이게 가능할 건데 아마도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김건희가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관계에 자기 명함을 들이밀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천공 지시에 따라. 네, 천공 지시에 따라서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접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저쪽이랑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늘 걸지만 우리 이국장의 손모가지와 전 재산을 걸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누가 만나려고 해, 이제? 응? 이 정도 됐는데, 김건희를 누가 외교 관련해가지고, 누가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떡밥을 던져야 되겠죠. 네, 또 퍼줘야 돼? 뭐 퍼주든 뭐 뭐가 다른 있어야 거거든. 퍼주지. 이제 좀 그만 아니, 퍼줘라. 나라 죽겠다. 나라. 이제 퍼줄 돈도 없어가지고 진짜 앞으로 남북관계 참 걱정이 됩니다.